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이야기를 해보니 반도체가 끌고 2차 전지가 밀어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견조한 흐름 보인 가운데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과 임상현 전문가님 오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문가님들 너무 반가운 바람에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갔네요. 저 오늘 방송 못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견조한 흐름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좀 슈퍼 글로벌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께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네. 중요한 지표도 있고 FMC 네.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는 좀 몸을 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방을 보는 이제 우리는 주식은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자인데 반대로 공매도 혹은 파생해서 하방을 배팅하는 투자자도 있겠죠. 내리길 바라는 예, 분들도 그러죠? 있죠. 그런 가운데 서로가 이제 눈치를 보는 게임 가운데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가 거의 뭐 좀 꺾일 듯 좀 꺾이지 않을까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매수 상방을 보는 투자자보다는 매도, 공매도를 치는 투자자들이 더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빠지는 건 한계가 있지만 공매도, 매도는 무한대로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오히려 우리 주식 매수 투자자들이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수를 하는 분들보다 참을성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죠. 더 불안한 거죠. 잘못되다가 슈팅 나오면 깨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보다는 올라가길 바라는 우리보다는 빠지길 바라는 매도자가 마음이 지금은 급하다. 더 불편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 반도체가 급등했던 모습과 또 우리 증시도 뭐 오늘 반도체의 날 그리고 2차 전지가 특히 에코프로나 강하게 올라가 있었던 이유가 네. 그 공매도들이 쇼커버링 그리고 쇼스퀴즈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가 슈팅이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가 그걸 알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급적으로도 지금 시장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오늘 올라도 왜 올랐지 하고 어리둥절하기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아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이런 상승 즐깁니까? 즐겨야죠. 즐기지만 네, 저도 그 좀 며칠 전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국내 6월물 동시만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 이유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예요. 이번 주가 조금은 걱정이긴 합니다만 사실 시장이 뭐 호재가 나왔다, 악재가 나왔다보다는 그것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제 잠시 후 9시 반에 CPI,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또 내일 새벽에는 FOMC 또 목요일은 중국 실물 경제 지표와 22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과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떤 모습을 나올 것이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즐길 건 즐기되 그래도 우리가 항상 뭐 저는 늘 드리는 말씀 유비무환 조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자. 그래야 뭔가 내가 다음 플레이를 펼치는데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을 즐기되 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하고 난 다음 시장까지 저희가 준비할 여력은 남겨두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 예. 숫자로 굉장히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이 좋으면은 그 해는 다 좋다. 다 좋다. 제가 맞아요.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고 1월 달부터 3천 간다고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때는 이제 반신반의를 이제 많이 했었을 건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숫자로 보면은 1, 5, 10이잖아요. 5월이 하나의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월이 하나는 이제 급락자리인데 이걸 다시 한번 추세 회복이 돼서 한동안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 고비 뭐 7.5 그러니까 7월 말에 또 고비는 좀 있겠지만은 상승 추세는 10월까지는 변함이
쓸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뭐 이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재 금리가 중립으로 좀 될 확률이 많고 중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동안 경기는 좋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좋고 만약에 금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부터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 대략 2024년이 길목에 와닿는 그렇게 되면은 짝수년은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년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안 주면 어떻게 되냐? 2025년 홀순위 또 있잖아요. 다시 한번 또 가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호재 악재가 계속 번갈아 가고 그게 예측을 정확하게 사전 데이터 상으로 내가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재인데 잠시 흔들렸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나머지 호재나 악재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잔파동이고 또 반대로 시장이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단순하게 이익이 높게 되면은 좀 출렁거렸다 가고 또 출렁거렸다 가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성장률이 높은 어떤 산업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미국과 이제 중국의 어떤 격돌에서 한국이 이제 피해 어떤 이제 현재 희생양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증가되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혜 업종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저희가 이 반도체 리딩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주요 움직이는 리딩하는 사업군들을 앞으로 좀 집중해서 본다면 시장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팁을 좀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이렇게 시황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만 듣기 참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노란톡 열어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열어둘 텐데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석경 AT입니다. 관련돼서 어떠한 이슈로 해당 종목이 움직였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경 AT 오늘 16.86% 오른 채로 77,7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노기술 전문 기업이죠. 이 석경 A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6G 통신용 서브 테라헤르츠 대역 저유전 PCB 소재 및 기판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6월 8일에는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한 종목인데요. 상한가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오늘 불기둥을 세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77,7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경 AT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써주시는데 우당탕탕 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네. 레벨업! 네. 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중공 가운데가 비었다. 가운데가 비었다? 궁금하네요.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가 비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 석경 AT 부분들이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언급을 좀 했던 오, 기업이 좀 해당이 네네.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무드수가 나온 부분에 해당이 되면 전혀
누수는 알고 있지만 네. 일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로 만들었냐 하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석경 AT가 하는 부분들은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는 이름은 들어봤죠. 근데 가장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고무호스 튜브처럼 생긴데 국물망처럼 생긴 부분인데 가운데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고무호스처럼.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어떤 물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각종 첨단 재료 쪽을 현재 진출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현재 덴탈 소재, 다시 말해서 현재 그 레진 치료 보통 하잖아요. 치과에서 그 치료 용도의 어떤 그 재료로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색조 화장품에서도 이런 나노신 소재를 첨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 가장 핫한 현재 전고체, 전고체죠. 전고체에서 우리가 산화물계도 있고 황화물계도 있고 있는데 봉화물계라고 또 있습니다. 봉화물계에 대한 어떤 특허도 되면서 세계 세일업체 중에 하나 업체하고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전해질 관련된 어떤 전해질에 대해서도 도전제가 필요합니다. 양극재나 음극재나 도전제가 필요한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어떤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현재 5G, 6G, 현재 앵커님이 이야기했던 현재 통신용 기판 한 데서도 이런 소재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고효율의 소재를 쓴다 하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석경 AT가 현재 나노신 소재를 가지고 모든 방면에 거의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굉장히 크게 나노신소재나 이런 것 이상 가지 않겠느냐. 이게 모두 다 포함입니다. 2차 전지도 포함이 되고 뭐 화장품도 포함이 되고 모든 포함이기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꿈의 물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석경 AT를 이제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현재 석경 AT 부분에서는 제가 그 바닥에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신고가 조정 어떤 하려고 하는 그 패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격이 좀 낮아지는 흐름들이 좀 있으면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석경 AT 부분들의 어떤 그 기업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걸 조정이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되고 한번 슈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크게 갈 확률이 많고 버라이티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하나만 보더라도 뭐 신고가는 뭐 1조가 넘어가는 어떤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석경 AT를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가운데에 뭐가 비었다길래 필요한 게 없어진 건 아닐지 걱정을 했는데 소재 특성을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확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도 레벨업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레벨업이라는 건 어떤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간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게 레벨업일까요? 석경 AT, 그냥 저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뭐 앵커님이나 우리 또 옆에 전문가님께서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모멘텀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의 경우 얘도 이제 이 종목도 2020년도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이제 상장하고 흔히 말해 따상이든 뭐 어떻게든지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뿜어주는데 물론 고점은 어딘지 알지 못하죠. 결과론적이고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의 생태는 고점을 찍고 적어도 40에서 60% 정도는 빠집니다. 정말 강한 종목은 한 고점 대비 30%, 일반적으로는 40에서 60%는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략을 하실 때 40에 60은 빠진다 생각하고 고점 대비 적어도 그 이하에서 공략을 한다면 좋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석경 AT 역시도 고점을 이제 러프하게 제가 찍어대면 고점 대비 약 한 70%, 12,950원이 22년 작년 2월 18일 저점이 약 고점 대비 70% 정도 빠졌거든요.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상장했었던 첫 번째 그 고점을 소화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숙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하고 기술적으로 저점 노려서 수익 나는 건 뭐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이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상단을 소화해야지 비로소 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석경 AT 같은 경우는 그것이 비로소 됐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제 3월에 그 뭐 봉화물계 결정 구조 리튬 이온 전도체의 이제 개발 소식 등 계속 다양하게 2차 전지의 신사업 매출 본격화 뭐 그런 어떤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그 이상으로 레벨업을 했다가 눌리는데 무너진 게 아니라 제자 모두 제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딱 오히려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레벨업, 그러니까 한 번 슈팅, 눌림, 그 슈팅을 위로 올랐다가 무너진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정확히 따지면 살짝 내려왔죠. 살짝 내려왔지만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주봉, 월봉 차트인데 일봉으로 보면 부담스럽죠. 일봉 네. 차트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강하게 치고 나온다라는 건 강한 종목이잖아요. 물론 눌림도 고점 대비 눌림이 많이 빠진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3월 29일 고점 대비 거의 50%가 빠졌기 때문에 눌림도 많이 빠졌지만 회복력도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레벨업 더 치고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적으로 레벨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차트적으로나 모멘텀적으로 해당 종목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전문가님들 노란톡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름 휴가들 다들 세우고 계신가요? 사실 여름에 휴가를 간다는 건 옛말이 되었습니다. 5월 이 여행 비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TA항공 같은 항공주들 오늘 훨훨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종목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6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공항이 바글바글 붐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파 때문일까요? 항공주들 오늘 연일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TA항공 살펴보겠습니다. 8.88% 오른 채로 3,2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TA항공을 포함한 항공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전문가님들과 함께 TA항공 또 항공주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시간이 약이다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마이웨이 이름 바꿔야 된다. 네, 지금 관계자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박준혁 전문가님 먼저 시간이 약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의 정통적인 항공주에 대한 사이클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잖아요. 좀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물론 힘겹게 한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좀 더 빠른 템포로 흑자 전환을 했고 그다음 기존의 그 소형기 이 중심의 사업에서 네. 이제 좀 대형기로 그리고 또 장거리, 중장거리 노선을 좀 늘리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좋아요. 부채 비율도 낮아졌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가 났고 그래서 하반기도 좀 더 좋아질 거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감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항공의 티켓권이라든지 또 수입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시간이 흘러서 점점점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기술적으로 차트 한번 잠깐만 짚어보면 네. 신규 상장을 역시 했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주봉상에서 제가 좀 중요시 보는 이 주황색 선을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났지만 그것을 딱 회복하고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죠. 이 구간만 좀 잘 소화해낸다면 네. 일봉 차트로 보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일봉적으로는 한 3,000원 초반이 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만 좀 긴 관점에
좀 장거리 노선을 탄다는 마음에 좀 길게 바라본다면 충분히 4,000원, 5,000원 뭐 그 이상도 충분히 비행으로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비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항공 운행이 최대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비상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TA항공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상항공인가 예전에. 아, 좀 있고요. 옛날에? 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이 됐고 네.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티웨이 하니까 이제 네임으로상 마이웨이가 생각이 나서 제가 좀 했습니다. 근데, 마이웨이 혼자서 날아가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공주가 잘 나가고 있고 아, 네. 또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최근에 가장 이제 코로나 관련된 최대 이제 피해했던 맞습니다.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뭐 현재 뭐 재무제표를 보면은 연속 3년 연속 적자 해가지고 거의 자본 잠식까지 위태위태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걸 대규모 흑자로 벗어나는 부분들 코로나가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이런 흑자 규모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돌아서기 전에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줬던 그런 내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또 한동안 이제 쉬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이 좀 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은 다시 한번 장세가 돌기 때문에 그동안 행보를 했던 업황 중에서 또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반도체나 뭐 다른 종목군들이 열심히 치고 올라가는데 다른 업종은 전혀 조용합니다. 근데 오늘 마침 현재 티웨이 항공이 떠서 모처럼 이제 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뭐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이제 1,500원에 해당이 되고 저는 100% 이제 진폭폭을 기준으로 좀 삼습니다. 그래서 1,500원이기 때문에 3,000원이 중요한 어떤 층이 되겠죠. 그래서 3,000원이 어떻게 보면은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안착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위태위태하다 하더라도 3,000원을 깨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현재 2차 전지 쪽 반도체 쪽에 거의 힘을 못 쓰다가 오늘 비로소 약간 힘을 쓰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현재 여름철에 대한 이슈적인 측면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와주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때마다 현재 매수 관점에서 현재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재 PBR이 약 5 정도 좀 됩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하고 같이 가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이웨이라고 제가 말할 뻔했습니다. TA항공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뭐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앞으로 이야기도 나눠드렸습니다. TA항공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자세하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넥스트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만나보시죠. 자, 넥스트칩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 영상 처리 및 인식용 시스템 반도체 전문 개발 기업입니다. 이 넥스트칩을 두고 각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넥스트칩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 이슈로 오늘 20.26% 오른 채로 14,9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넥스트칩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들어보면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동차랑 반도체를 띄어 쓰신 건가요? 차량용 반도체죠. 근데 그걸 이렇게 좀 풀었습니다. 풀어서 쓰신 거죠.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아파치 6 기대해 헬기 아님. 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넥스트 칩
부분들은 현재 차량용 반도체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네. 영상 관련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관련된 부분에 어떤 종목이 뭐 칩셋 미디어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넥스트칩을 가장 핵심적으로 현재 볼 수 있는 부분들의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영상용 칩 하면은 현재 떠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영상용 칩 하면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카메라에 보면은 보통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고화질로 갈수록 이미지 센서 별도로 ISP라는 영상 신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반도체 개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걸 한 대에 모아야 되니까 영상 전송 장치 이런 반도체도 필요하죠. 네, 이런 부분인데 한 대로 모아서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자율주행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화질로 된 거, 그러니까 사물, 여기는 나무, 여기는 사람, 여기는 뭐 사람 모자 이렇게 다 구별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칩도 필요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개발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자율주행 관련된 칩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칩의 이름이 아파치 현재 6다 차세대 지금은 4, 5까지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특화된 그런 부분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넥스트칩이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차트를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크게 이제 떴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접근하기는 좀 현재 버거워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한번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내려오면. 예,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시효중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시총으로 보면은 2,6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부분에 작네요. 해당이 되고 네. 제가 이걸 이야기했던 것은 넥스트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평상시에 자주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네. 오늘 이제 크게 연속 이틀 이제 크게 급등해서 제가 이제 특징주로 현재 들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내가 맞췄다. 네, 네. 이런 후발주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일찍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섹터군의 종목이 오늘 또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러한 종목들 미리 좀 잡아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유니슨 많은 분들이 풍력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유니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풍력 관련주들은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니슨처럼 오늘은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반대로 오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유니슨은 어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오늘은 2.38% 약간 떨어진 채로 2,26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6월 초에 또 상한가에 갔던 저력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유니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슨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풍력의 대명사다. 그렇죠? 풍력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시고요. 우리 박준효 전문가님, 바람아 불어라라고 적어주셨는데 팔랑팔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람이 불면 유니슨한테 좋아서 그런 거죠? 네, 뭐 풍력이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이 좀 잘 되길 바라면서 아오. 네, 그런 뜻의 바람이 더 많이 불어라. 그래서 주가도 훈풍을 타고 좀 더 올라가자. 뭐 그런 가면 어떨까? 뭐 네. 그렇게 또 표현을 한 거고요.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근거는요? 일단 유니슨이 최근에 이제 그 안 좋았었던 게 BW 이슈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마침 그 BW를 잘 소화했다는 또 모습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차트 보시면서 제가 또 예.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요 날인데 이제 6월 7일이죠. 이때 중국의 민양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해상풍력 그 설치 세계 3위 그룹인데 이 그룹에 유니슨이 총 4천억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와. 근데 유니슨 시가총액이 약 2천억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2천억 대인데 투자를 4천억을 받았어요. 어감이 옵니까? 상당히 호재죠. 그러니까 그쵸. 그냥 그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가운데 저도 개인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 또 이슈들을 전달하면서 단타도 좀 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유니슨이 좀 한번 내려오면 어떨까? 내려온다면 지금 현재 저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영역이 현재 자리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또 내려와 준다면 얼마든지 뭐 좀 스윙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도 한번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그 매수와 매도의 과정은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 추가적으로 주봉상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뭐 단타는 당일 올라오는 이슈나 재료 혹은 수급을 가지고 빠르게 치고 나오지만 네. 스윙적인 관점은 항상 제가 주봉이나 뭐 월봉 좀 큰 흐름들을 체크하는데요. 역시 이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주봉상 이 주황색 선에서 계속 지지나 저항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다시 좀 이뻐지려고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주시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유니슨한테는 정말 훈풍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보다 그 자세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풍력 관련주 혹은 유니슨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 4가지 모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도 골든벨을 울린 명예의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골든벨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박중혁 전문가님인데요. 와, 제가 지금 손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음 박수를 치고 있는데 네,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아니, 욕심도 많으셔. 하나만 올리셔도 됐는데 2개나 올려서 이거 참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게 한국전자금융은 지금 31%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네, 노란톡에 같이 그렇습니다. 계시는 분들은 지금 축제겠는데요. 그런가요? 네, 아니 그러시겠죠. 더 30% 큰 수익을 주시는데. 내야죠. 아, 더 크게 내야 된다고요? 일단은 한국전자금융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언제 또 이야기를 드렸었죠? 한국전자금융은 5월 초죠. 5월 초에 카카오페이에서 그러니까 무인 솔루션 업체인데 카카오페이가 국내 최대 포스사 OK포스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이 한국전자금융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차 및 전기차 충전소에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설치하는데 이제 한국전자금융과 제휴를 맺어서 그게 전국에 한 4,400곳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슈와 재료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도 잘 수렴하고 있는 과정 속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저는 뭐 그냥 소소하게 10%만 줘도 만족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쭉쭉 급등이 나오면서 30%대 수익이 나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여기거든요. 5월 시점에서 추천드리고 수익이 났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 계속 수렴하는 가운데 이제 이 5월 30일과 6월 1일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지금 치고 살짝 이제 쉬어가는 구조로 볼 수 있지만 큰 흐름상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봉상도 마찬가지죠. 주봉도 제가 좀 스윙적으로 본다면 2019년 5월에 이 주황색 선을 이탈한 이후로 한 번도 터치도 못하고 회복도 못했는데 오늘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렇게 멋지게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왔거든요. 이렇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고 가격적으로도 좀 등락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만 잘 소화한다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훈풍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운데 모멘텀도 좋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흐름은 맑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더 갈 수 있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걸로 수익 내신 분들, 노란톡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수익이 10%가 훌쩍 넘어서 저희가 리뷰를 해볼 텐데 이건 드린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최근 5월 중하순경에 좀 중하순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바이오 추천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만 생각하자. 바이오가 훈풍이 들려고 누구나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 쉬면 이제 바이오가 섹터가 훈풍이 들지 않을까 퀘스천.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대표 우량 기업을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나 가려면 대형주가 대표 우량주들이 먼저 길을 열어주고 그 수급이 이어졌을 때 이제 중소형주가 물론 이제 개별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훈풍 따라가는데 바이오는 다른 산업 섹터보다는 투자 심리, 투심이 상당히 많이 매우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오 산업 섹터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테마에 불과했거든요. 제약이나 우리가 섹터 산업이었지 이제 바이오는 거의 테마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K바이오, 우리나라의 어떤 한 섹터 산업을 맡고 있는 바이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매우 많이 영향을 받는 투자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를 공략할 때는 대표 우량주를 한번 미리 선취매해서 바라보고 결국에는 우량 대표 종목들이 가면 그걸로 수익 실현하고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후속타로 중소형주의 바람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중소형주를 물론 어느 정도 레인지를 잡아야겠지만 과감하게 들어가야지 지금 중소형주 들어가봐야 세워라 내워라 물론 이제 개별 종목 이슈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다 말고 좀 아쉽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량 대표 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대표 우량 기업에 수급이 들어오면 그래서 비로소 중소형주에 수급 유입이 되면 그때 과감하게 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가운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케미칼의 제약이라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쪽이고 또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저점 대비 오른 게 없다. 그래서 바닥주에도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공략을 요 기간 가격대에 한다면 여기서 매수해서 뭐 큰 수익을 바라보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투자하면 충분히 우리가 골든벨이라든지 수익은 꾸려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이 종목을 가지고 나도 같이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바이오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두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예. 네, 모든 건 내 계획대로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오늘 또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하는 부분들은 먼저 힌트를 들어보고. 네, 늘 어려워요, 힌트가. 예. 알파벳입니다. 예, 알파벳? A, B, C, D 이 중에서 미국 기업이 아니죠? 예, 두 개를 네. 이렇게 따오면 돼요. A, B, C, D 중에 두 개? 예, 그래서 현재 ABL 바이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와, 똑똑하다. 네. IMBC 이렇게 BC 하신 분도 있고, 알았다. DB 하이텍. 네, 맞죠, 그것도 맞죠. 있네. 반도체이기 때문에 확신을 하죠. 근데 다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오 마이 갓.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 BYC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힌트가 이제 나갑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반도체인데 시각 공정 하면은 먼저 제일 머리가 아프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각 공정은 여러 가지 전공정이죠. 전공정. 웨이퍼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전공정이고 이걸 잘라다가 포장해서 하는 것이 이제 후공정. 네, 어떻게 만드냐? 웨이퍼에다가 그냥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화막을 형성하고 산화막 위에 도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회로를 그리는데 손으로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광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위에 PR, 그러니까 다시 관광액을 도포를 하고 그다음에 포토 마스크로 이제 이렇게 쬐게 되게 되면은 빛이 쬐는 부분하고 안 쬐는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게 좀 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아래 이제 산화막을 다시 원래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시각을 있어서 아래에 어떤 이 회로를 없애고 그리고 마지막에 윗것도 없애고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회로 기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식각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어떤 그 과정이 식각 공정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세 번째 힌트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각 공정이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 번째 부분들은 식각 공정을 해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의 장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밥솥이에요, 밥솥. 밥솥 안에 어떻게 웨이퍼 기판이 있죠. 밥솥 안에 또 밥솥 뚜껑처럼 생기고 고무처럼 패킹이 돼 있죠. 이 패킹된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부품을 말한 겁니다. 이 부품에 말한 건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른쪽에 그랬다시피 링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식각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부분들이 현재 이 코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마모가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있고 그걸 마모를 잘 견뎌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천연 코츠를 써왔습니다. 근데 자주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재 극복하고자 합성 코츠로 현재 만들려는 부분들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이런 각종 어떤 장비들에 대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새로운 부품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에 관련된 종목 위주로 많이 올라가게 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반도체가 미세화가 되면은 14나노 이하의 공정은 코츠가 비약적으로 소모 부품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업체에 대한 수혜주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최근에 상승을 했네요. 상한가가 한 2주, 3주 전에 이렇게 크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해서 쉬어주기만 한 3주 정도 쉬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달 주기 이제 탄생 파동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이 눌림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한 내용과 함께 부분들을 현재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힌트만 했는데 A, B, C, D 다 찾아봐도 안 됩니다. 제가 현재 노란톡에 오시면은 정확하게 종목명, 그다음에 숨어있는 재료까지 다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그 종목이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후보들 중에 이거 아닐까 반도체면?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고 계실 텐데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들어오셔서 무료로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골든벨 2관왕 아닙니까? 네. 네, 오늘 종목도 2배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반도체의 날입니까? 오, 진짜? 저도 반도체 관련주를 이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를 이제 중고 장비를 매각하는 업체인데요. TSMC
대만에 있는 TSMC 글로벌 기업의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이게 대만 TSMC의 본사 전경이래요. 와, 좋네요. 가봐야 할 텐데 우리도. 그러니까요. 한 번쯤. 그래서 저도 언제쯤 가볼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사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최근에 보면 반도체 AI, 그러니까 구글에서 그 서버용 칩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TSMC의 설계 권한을 이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6월 초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그 엔비디아가 TSMC와 합작 생성형 AI 전용 반도체 연내 출시한다.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공통 분모는 TSMC, 그리고 그 TSMC의 주요 고객사로 거래를 하고 있는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반도체 파운드리가 지금 수요 확대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한번 살짝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초 또 최근의 모습이 거래량이 쭉쭉쭉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서 주요 구간들을 힘겹게 혹은 점프 눌림에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안상맞춤이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크게 열어서 보면 네. 이거는 좀 더 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해왔는데, 상장하고 나서 조금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쿵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코로나 때죠. 850원에서 7,120원. 거의 뭐 몇 배입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온 자리를 잘 보시면 바로 딱 그 최초 상장했었던 가격대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다시. 그러니까 긴 파동을 보면 하락, 반등, 하락, 그리고 저점을 확보하면서 최근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운데 모습이고요. 이것을 일봉 차트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하실까 봐 제가 그건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반도체 역시 물려도 자동차 반도체 그중에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글로벌 TSMC라는 기업과 고객사로 두고 거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 그리고 또 애플, 구글에서 TSMC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그 TSMC와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지금 중고 장비 매각 업체인데, 유통 글로벌적으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 제가 차트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상당히 수급과 주가의 흐름이 탄력적으로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노란톡방에 좀 이슈와 재료를 바탕으로 당일 단타 매매를 좀 했고, 이후에 계속 지켜보는데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서 먹거리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만 나와도 정고점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고, 그 과정 속에 좀 더 힘만 실어준다면 오히려 레벨업, 점프도 할 수 있고, 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급등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그 변동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우리가 또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선택, 또 장중에 투자에 중요한 어떤 유용한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면 제가 또 얼마든지 선별해서 드릴 테니까 함께 오셔서 저 박중혁과 함께 성공 투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자, 오늘 반도체의 날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종목 굉장히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노란톡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화면 내용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만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주경 임상현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 넷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